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7,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조치를 취한다면 10,000명 정도 선에서 멈춰설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주 정도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유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조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방역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틀째 7,000명대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6,000명대 내려가지 않을까. 7,102명.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확진자가 또 7,000명을 넘겼고요. 더 심각한 건 위중증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840명이 위중증이 나와서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더 올라가서 오늘은 지금 857명 나오고 있거든요. 사망자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이미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자, 병상을 늘리는 것도 10,000명까지 대비해서 병상을 늘려 나간다. 근데 많은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이 병상만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이 없다. 지금 이 문제가 있고요. 인력이 있어야 대응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상 대응 체계는 포화 상태에 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 치료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들은 이제 재택 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도 지금 줄였어요. 재택 치료자는 건강 모니터링을 열흘 받던 것을 이제 7일, 그리고 이제 함께 또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공동 격리를 이제 겪게 되는데 이것도 열흘에서 7일. 다만 유의하셔야 될 게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입니다.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8일째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이제 등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출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확실한 미접종자나 혹은 불안전 접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추가 격리를 열흘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조치를 하는 거고요. 재택 치료자 대상 생활비 지원도 조금씩 늘어났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이 발표돼서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우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이제 9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이제 46만 원 올렸습니다. 136만 원이 지급되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이 받게 되고 1인 가구도 33만 원대에서 55만 원대로 증액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재택 치료를 강화하는 만큼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 추세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생활비 지원이야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치료 추적 관찰 네네. 이게 건강이 잘 가장 돼야겠습니다. 중요하죠. 그 시스템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상황 좀 짚어봤고 비수도권 상황, 특히 의료 현장 실태는 어떤지 부산 지역 의료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식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지금 부산 경남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은 사실 부산도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던 11월 초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50에서 6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어제 확진자가 253명이고 오늘은 252명 발표가 됐는데 거의 2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네. 아마 또 300명을 넘어서 500명까지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증가세가 잘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방역 당국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 지금 통계를 계속 내놓는데 네네. 보면 비수도권은 통계를 보면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가동률이 부산 같은 경우도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해서 사실 9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재원 환자 수가 49명 정도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동률이 한 77.8%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는 일부 병상은 지금 시설 때문에 급하게 시설 작업하느라 바로 가동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려하면 네네. 거의 부산도 위중증 환자 병상이 거의 다 차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의 11월 초에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12월 1일에는 39명이었고
지금 어제는 거의 49명 정도로 상당히 증가가 급격하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병상의 절대수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비수도권이 예. 조금 더 취약한 부분도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대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되면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는 위험이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위중증 환자를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 역량이 있는 의료 시스템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많이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특히 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이 환자들을 감당을 하려면 기존에 우리 일반 위중증 환자들도 많으니까 중증 환자도 많은데 그 환자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에 의료 역량이 집중되다 보면 기존의 다른 환자들에게 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료 체계의 뭐 한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숫자 네. 얘기만 해서요. 사실 의료진도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심리적인 피로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 미중증 환자를 저희 감염내과하고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주로 의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방직 전문의 팀을 짜가지고 24시간 동안 정말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사 인력도 상당히 지금 피로도가 쌓이는 데다가 중환자 쪽에 간호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뭐 이런 인력들을 신규로 바로 뽑아서 쓸 수도 없고 이게 투입이 되기가 힘들고 교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결국은 기존의 일반 중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을 계속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일반 중환자에 대한 관리도 좀 소홀히 되면서 코로나 중환자 부분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상당히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피로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과제라면 뭐 여러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과제도 있을 거고. 근데 네네. 일단 지금 당장 방역 당국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이동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사실 조금 특단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거리두기를 하다가는 이게 의료기관의 영향이 상당히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상급종합병원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라서 일부는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행정명령이 갑자기 내려지면 이 상급종합병원에는 사실 많은 수의 어떤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 위중증 환자 병상 수를 늘리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일반 중증 환자 진료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면서 지금 견디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병상을 늘리라면 지금은 이런 코로나 위중증하고 일반 중증 환자를 보는 의사나 간호인력이 상당히 지금 너무 아슬아슬할 정도로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지금 뭐 사직자들도 지금 뭐 계속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공의료 쪽에 집중을 해서 좀 병상과 인력을 집중하고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실천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장기적인 과제까지 또 말씀해 주셨네요. 어제 저희 정재훈 교수 출연에서도 의료진들의 일상 회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것도 좀 기억이 나고요. 네. 어려운 상황이면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정동식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과제를 짚어보죠. 이 와중에 또 오미크론 변이 네. 거셉니다, 확산세가. 지금 오미크론이 새롭죠. 그래서 이제 24명, 36명, 지금 22명이 추가가 돼서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가 60명이 됐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 서울, 충북, 인천, 수도권, 그러니까 지금 N차 감염까지 국내에서 퍼지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오미크론이 등장을 했어요. 스텔스 오미크론. 스텔스라는 게 이제 함정이나 전투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걸 의미하는데 PCR 검사로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이걸 교묘하게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이 나왔는데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장 유전체 검사를 또 해야 되니까 최장 5일 정도 분석 기간이 더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 국내는 아직 아니고 이게 해외에 남아공, 호주, 캐나다에서 7건이 지금 보고가 됐는데 일단은 해외 학자들은 오미크론의 또 새로운 하위 변이가 등장한 것이다라고 개통을 나눴는데 향후에 유전자 차이가 크다면 이것도 별도의 새로운 변이로 분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지금 계속 변이가 새로 나오는 것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아, 참 어렵네요. 네. 네, 이 상황에서 또 청소년 백신 접종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을 놓고 논란이 또 계속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다는 거짓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구급질하지 말라. 백신의 필요성보다 사망자와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청소년 백신 패스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을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교육계,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등을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에서 17세 연령대에 그리고 그 심근염이 많다고 하는 그 연령대 아들만 셋인 집의 아빠입니다. 의사가 아이들한테 예방접종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도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백신 안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음들 때문에 접종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네, 생명을 살리도록 놓는 게 백신인데 그렇죠. 살인적 강제 백신 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구호가 나오니까 난감하네요. 가슴 아픈 고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위헌이다, 학습권 침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살인적까지 등장했는데 자, 방역 당국의 과학적인 지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필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근 2주간 12세에서 17세까지 어린이 청소년에 감염된 확진자가 3,2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중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걸린 경우는 0.2%예요. 그리고 나머지 98.2%는 불완전 접종자나 미접종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0대가 지금 점점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세, 17세 조금 그 안에서도 나이가 있는 이 청소년들은 맞았어요. 60% 정도가 맞으니까 확진율이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작용의 위험은 아주 적은 비율인데 이 부작용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더 큰 위험이 있다. 심지어는 10대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은 10대를 살리고자 함이지 이게 다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에 조금 더 학부모님들이 이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요.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역은 과학을 무기로 하는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죠. 행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네.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는 당국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